안녕하세요, 초복강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두 편에서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께서 어떻게 멀리 있는 자녀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또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못하신 어머님께서 스마트폰과 애플워치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못 보셨어요? 그럼 여기 위를 눌러보시면 지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머님의 취미생활 중 하나인 TV 보기입니다. 물론 케이블 TV를 선택하기 전에 인터넷도 선택해야죠. 연계 할인을 받아야 하니 잘 살펴보고 비교해 봐야 합니다. 저희는 KT 인터넷과 올레 TV를 선택했습니다. 자, 많은 인터넷 업체에서 왜 KT를 선택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거창한 이유는 없었고 집에 KT 집전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KT 집전화는 왜? 하는 생각이 드시죠? 요즘 누가 집전화를 쓸까? 하지만 네트워크나 핸드폰이 먹통이 되면 연결할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KT 집전화는 정말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선 고장날 일이 거의 없죠. 물론 인터넷망 설치하다 먹통이 된 적은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었던 일이죠. 아무튼 이렇게 하나 더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KT 집전화 기본료를 인터넷과 함께하면 싸지기에 KT 인터넷과 올레 TV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3년 약정에 인터넷, 올레 TV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한데 여기에 기가진이가 딸려왔는데 이게 참 물건이더군요. 구글 홈과 비슷한 스마트 스피커인데 TV 셋톱박스를 내장해 말로 명령을 내려 TV의 기본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채널 변경도 볼륨 조정도 말로 된다는 뜻이죠. 물론 리모컨으로 하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지만 귀찮을 때 정말 딱입니다. 소파에 누워서 그냥 말로 명령 내리면 되죠. 그 외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은데 사용할 일은 거의 없네요. 참, 라디오도 나오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거기다 스피커 성능도 수준급이라 거실에서 음성으로 명령을 내려 음악을 들을 때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사용하기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특히 VOD는 전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제가 함께 있을 땐 가끔 보고 싶은 것을 말씀하시면 틀어드려서 즐겁게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어머님이 생로병사의 비밀 같은 건강 프로그램을 좋아하셨는데 멀리 떨어질 경우엔 VOD를 보는 것은커녕 들어가는 방법조차 모르실 겁니다. 말 그대로 있지만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림의 떡인 상황이죠. 이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지만 결국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KT 올레 TV VOD는 진짜 짜증나는 메뉴 구성이라 저도 쉽게 보기 어렵더군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쉽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모든 설치를 마치고 사용할 수 있게 설명서를 만들다 우연히 KT 관련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앱스토어를 살펴보던 중 올레 TV 플레이란 앱을 발견했습니다. 별거 없겠지 하면서 보는데 TV를 조정하는 버튼이 있는 겁니다. 설마 하면서 앱과 TV를 연결했는데 이게 진이 셋톱박스를 컨트롤하는 것이었습니다. TV를 켜고 끌 수도 있으며 채널 변경은 당연하고 볼륨 조정 및 각종 채널 예약도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앱에 VOD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올레 TV뿐만 아니라 영화까지 볼 수 있더군요. 물론 어머님이 결제하고 보실 게 아니라 무료로만 보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볼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어머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생로병사의 비밀이 3주 전부터 그 이전은 무료로 볼 수 있더군요. 이렇게 동치미도 찾아서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목적은 제가 집에 없을 때도 원격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바로 휴대폰에 와이파이를 끄고 조마조마하면서 플레이를 시켰는데 플레이가 됩니다. 초반에 광고가 좀 나와 제대로 된 건지 긴가민가 했는데 원하는 대로 실행할 수 있더군요.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전 해외에서 컨트롤되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VPN을 사용해서 싱가포르를 잡아두고 했는데 역시 플레이가 돼서 이거 물건이네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실제 플레이가 셋톱박스가 있는 곳에서 되기에 그런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작권 문제로 걸리겠죠. 덕택에 현재는 싱가포르에서 어머님이 보고 싶다고 하시는 것을 찾아서
실행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참, 막상 싱가포르에 오니 정책이 바뀐 건지 VOD 메뉴가 로딩이 안 되더군요. VPN으로 한국으로 잡고 실행하니 문제없이 작동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어머님과 소통하기 위한 장비들과 어머님이 즐겁게 지내시기 위한 TV에 대한 세팅을 했던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장비들이 분명 많이 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짜내어 세팅했네요. 아이폰, 애플워치, 구글홈, 기가 지니 등등 어느 하나 빠질 게 없는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덕택에 해외에 있는 지금도 매일 영상통화로 얼굴을 뵙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리감이 사라진 게 좀 흠이라면 흠일까요? 마치 바로 옆에 사는 듯한 느낌이네요. 물론 초기에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애플워치, 구글홈은 장비를 사야 하는 것이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패턴으론 이 정도 투자로 이런 만족감을 준다는 게 더 기쁩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시는 분도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혹시나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구성도 한번 참고해서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화만 하는 것과 영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부모님과 가까이 있는 느낌은 다른 것과 비교할 바 없네요. 물론 이렇게 준비했다고 해도 어머님의 겁 때문에 가끔 설명하느라 애먹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문제가 생기면 어렵긴 하지만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다는데 안도감이 드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